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의 장효윤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이 시간 간단하게 고민 남겨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전화 02-6676-0321번 전화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받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전문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 대표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무런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도 증식하고 싶고 좀 속된 말로 돈도 좀 벌어보고 싶고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장이 안 좋아졌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면 결국은 또 시간이 흐른 뒤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겠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명확하고 명확한 시선으로 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접근을 하신다면 오히려 이런 시기가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돼서 여러분이 몇 년 뒤에 정말 만족할 만한 또 다른 또 수익 창출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 또 체계적인 정보 이런 것을 습득을 해서 안정적이고 확실한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좋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 PD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연애도 있어서 또 투자도 그렇고 과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과감하지만 안전한 투자를 해보셔야 되겠죠. 전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보시면 투자에 대한 팁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모든 전문가분들은 여러분들께 언제나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만큼 끝까지 꼼꼼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명한 투자 선택에 있어서 전화로도 도움드리고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은 이준 캐스터가 설명해 드립니다. 네,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부동산 고민 있으시면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전문가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입니다.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가입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세금 관련 정책들이 매우 어렵고 많습니다. 그에 관한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는 노란색 바탕에 SNS 메신저 들어가셔서 대화 목록 우측 상단에 있는 말풍선 모양의 버튼 누르시면 오픈 채팅 메뉴 만나실 수 있고요. 그곳에서 한경 이동주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늘 함께 하시는 이동주 대표의 채팅방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 접속하셔서 질문 있으신 것 다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올려주신 분들이 채택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상담 이후에는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지역들 집중 분석해드리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중구 신당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릴 거니까 부동산 정보통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321번 전화 상담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 해보실 수 있도록 오늘도 속 시원한 컨설턴트 이동주 대표 함께 할 거니까 전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네, 저기 아현 1구역하고요. 네. 중구 중림동이요. 아현 1구역과 중구 중림동에 중림동 빌라. 아현 1구역도 빌라인가요, 그러면?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머니 각각 궁금하신 부동산 자세한 주소를 알려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아현 1구역은요. 네. 서소문로 2길 24요. 네. 그리고 중림동은요? 중림동은 네. 중림동 395-2 궁전 빌라요. 395-2 궁전 빌라고요. 지금 네. 둘 중에 거주하고 계신 곳도 있으신가요? 네, 아현 1구역
아연 서문로 2길 24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아연 1구역 빌라에서는 거주를 하고 계시고 중림동 빌라는 세를 주고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군데 모두 진단 도와드리고요. 대표님과 네. 자세한 상담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니까 그 지도 검색을 해보니까 네네. 이 아연 1구역이 중림동이랑 바로 붙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길 하나 사이. 네, 바로 이제 인접한 지역에 지금 부동산을 두 개를 갖고 계신 것 같고, 네. 하나는 아연동에 거주하고 계시고 중림동 거를 투자용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네네. 점수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뭐 명의는 어떻게 해놓으신 거예요? 뭐 임대사업자 등록해 놓으셨거나 한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아연 1구역은 제가 살고 있고요. 네. 중림동은 딸 이름으로 샀어요. 따님 이름으로 사셨고요. 네네. 이렇게 세대는 별도 세대예요? 네네. 그러면 뭐 어떤 큰 문제 될 건 없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가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과 이 중림동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가 좀 궁금하신 거예요? 네, 향후 전망하고 예. 그다음에 뭐 만약에 저기 팔게 된다 그러면 언제쯤 파는 게 좋은지. 네, 이게 그러면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샀는데 네. 일단은 전망이 어떤지. 네, 두 곳의 입지가 비슷하니까 네. 제가 이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나중에 불러주신 중림동 주소를 제가 찍어놓기는 했는데 네네. 사실 뭐 똑같은 곳이에요. 그냥 아연 1구역하고 중림동하고 붙어 있는 곳이니까요. 그죠? 네, 나 길 하나 네. 차이에요. 뭐 충정로 역세권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연 1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 진행을 했다가 말았던 곳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진행하면서 꽤 지금 그 동의율이 높아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지금 구청에 이미 지금 구역 지정 신청을 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구역 지정 통과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그 건물을 더 못 짓게끔 네, 이걸 네. 사익자로 예, 거주거가 공고가 제한도 났어요. 들어갔고, 네. 그럼 이게 뭐냐면 사실 이제 아연 뉴타운이 거의 대부분이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 아연 1구역까지만 하면은 그야말로 아연 뉴타운의 여러 가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거의 맞추는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아연 1구역이 또 예정 세대 수도 상당히 많아요, 그죠? 네, 3천 몇 거의 한 세대. 3,000세대 정도, 3,000세대가 넘어요. 네네. 그러면 아연 뉴타운에서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렇게 마레프 이런 마레프. 표현을 쓰죠. 그죠? 네네. 이게 3,000세대 이상이니까 대장주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도로 하나 건너서 여기서의 대장 역할을 할 곳이 아연 1구역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죠? 그렇죠. 세대수에서 뒤처지는 거 없고 세대 네. 수가 막 갖춰지니까 당연히 커뮤니티 시설도 기존 단지보다 훨씬 더 좋게 갖출 것이고 네. 그럼 선호도가 새 아파트에 더 좋은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오면은 나중에 이게 입주를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상상을 할 때 향후 이게 지금 막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7년 뒤, 10년 뒤에 입주를 했을 때 결국은 아연 뉴타운 전체의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는 게로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언제까지 가는 거냐? 그냥 아파트까지 가는 거예요, 당연히. 팔지 말고 2년 거주했어도 팔지 말고 그냥 계속 그럼요. 가라고요? 그러니까 2년 거주 요건 일단 채우고 네. 너무 오래됐고 이제 동네도 좀 이렇게 동네가 좀 지저분하고 하니까 이게 재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도로도 좁고 네. 이게 불편하다 그러면 일단 거주 요건 채워놓고 네네. 거주는 내가 딴 데 가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좀 좋은 데 가서 그죠? 그렇죠. 대신에 이건 절대 팔지 말고 이주를 네.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네. 다음에 중림동도 마찬가지예요. 아연 네. 1구역하고 중림동 붙어 있는데 입지가 누가 더 좋아?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런 거보다도 예, 입지는 중림동도 똑같은데 뭐냐면 얘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개발할래 하고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타당성 조사 들어갔어요. 네, 타당성 조사 들어갔고 대신에 이제 이미 앞서간 아연 1구역 대비해서 상당한 오랜 시간은 걸리겠죠. 그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그냥 단순해요. 자, 서울에서 여기 서울이잖아요. 그죠? 네. 자, 역세권이잖아요. 그것도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더블 역세권. 네네. 더블 역세권이고 서울의 한복판인 도심이고 여기에 여기도 재개발 중림동도 만약에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라면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가 들어설 건데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 있는 가망성도 있고 이거를 굳이 지금 팔까 말까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두 개 다 가지고 가는 게 그렇죠. 좋겠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명의는 어떻게 돼 있어요라고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서울은 다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잖아요. 맞아요. 투기 과열 지구에서 이거 이제 정비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정비 사업은 5년 당첨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알아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두 개를 갖고 있으면 네. 하나를 분양을 받았는데 다음에 만약에 하나가 5년 내에 분양을 해버리면 이거 분양을 못 받아요. 네네. 근데 다행히 명의가 분산돼 있으니까 그런 네. 걱정 없잖아요. 네. 그런 걱정 없는 상태에서 미래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미래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 아파트가 될 확률이 높은 곳 당연히 보유해야죠. 아, 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네. 앞으로 이거 뭐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속 두세요. 가지고 그냥. 가면 되겠어요? 네, 그게 돈 버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두 군데 모두 참 입지가 좋은 곳이잖아요. 심지어 지금 노후화된 이미지가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다, 좋은 곳으로 바뀔 거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둘 다 보유 의견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지방에 전라도 광주에 네, 상가주택을 하나 작년에 매입을 했어요. 네, 근데 가격 대비 임대 네. 수익이 좀 네. 많이 나와서 네. 매입을 했는데 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조금 침체돼가지고 좀 불안하다 지방이. 네. 그래서 그걸 매도를 분석을 해서 괜찮으면 가져가고 아니면은 그걸 매도를 하고 서울로 네. 갈아타야 될지 한번 상담 좀 받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서울 도심권에 투자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고요. 저는 집이 하곡동이라요. 네. 영등포 쪽하고 마곡 쪽에 네. 그쪽으로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광주의 상가 주택을 매도를 하고 나서 영등포나 뭐 마곡 쪽으로 옮겨봐도 좋을런지 진단 도와드리고요. 혹시 상가 예. 주택 번지수도 알고 계신가요? 번지스요? 네. 예, 두암동 네. 856-8번지요. 알겠습니다. 여기 진단 도와드리면서 매도해야 된다라면 투자 갈아타기 전략까지 진단 함께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만나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거주는 화곡동에 계시는데 어떻게 광주광역시에 상가주택을 다 구입을 하셨어요? 이제 저기 우연찮게 그쪽이 네. 지인이 있어가지고 지인이 내부로 계셔서? 나온 거 있더라고요. 되게 저렴하게 잘 사신 모양이에요? 예, 저렴하고 가격 대비 임대 수익이 좀 괜찮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임대수익도 1년 괜찮고. 전에. 1년 전에요? 예. 그러면은 어쨌거나 이거는 수익 목적을 갖고 구입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상가주택이라는 것이 지역적으로 수익률 위주의 운영만 잘 된다라면 사실 여기서 나오는 그 월세 수익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건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수익률이 높은 곳은 지역적으로 어떤 특별한 개발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예. 차익형에는 안 맞다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그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보니까 상가주택이 주변에 옆에 시장도 있고 뭐 그러니까 복지센터도 있고 상당히 조금 활성화된 곳인 것 같아요. 대학교도 있고. 예. 그렇다 예. 보니까 당연히 수익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네. 이것이 지역적으로 여기가 뭐 재개발이 된다거나 어떤 이 지역에 어떤 큰 이슈가 있다거나 그런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 예. 않다라면은 내가 차익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단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서울에 내가 화곡동에 거주하니 내가 거주하는 주변 지역에 보신 게 뭐 마곡지구 옆이나 아니면 영등포권역에서 무엇을 갈아타는 전략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차익적으로 보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본다라면 저는 찬성을 할 거예요. 예, 왜 그런지 이제부터 제가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수익의 목적을 따질 때는요. 사실 수익형과 차익형 부동산을 우리가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욕심은 뭐냐면 수익도 좋고 차익도 좋은 이런 걸 많이 찾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런 부동산은 없어요. 이런 부동산은. 예. 차익의 힘이 크면은 상대적으로 수익은 조금 낮은 거예요. 그런데 예. 수익률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차익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서로 보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수익을 쫓아가는 거 보면은 탈서울이 맞아요. 서울을 벗어나면 오히려 수익률은 훨씬 더 유리해요. 심지어 서울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의 2배, 3배까지도 얻어요. 맞아요. 그런데 대신에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그러니까 수익이 훨씬 더 2배, 3배 나는 수익률이 한 10년이라는 큰 한 테마를 한 그 시절을 지냈을 때
내가 다달이 얻었던 수익이 결국은 이 차익보다 낮다라면 당연히 이거는 내가 차익 목적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서울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힘싸움을 봤을 때는 어쨌건 서울은 차익 중심의 시장이 아직도 큰 곳이기 때문에 10년의 뒤를 보고 차익 쪽을 생각한다. 그럼 당연히 좀 갈아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갈아타는데 앞서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볼까요?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본다라고 했고 또 영등포를 중심으로 본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서 우선순위를 굳이 가리라면은 저는 마곡지구도 물론 기업 도시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곳은 젊은 수요층들이 소비 수준이 높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적으로 수익적으로 조금 더 가까운 지역이고 영등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구도심으로서 지금 완전히 신도심으로 탈바꿈하려고 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갈아타는 전제 조건은 차익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갈아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내 목적과 맞는 더 높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영등포 권역이 맞는 거고요. 아, 예. 이걸 한 단계 더 건너뛴다라면 영등포보다 더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곳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지금 서울에서 가장 큰 개발의 호재를 지속적으로 안고 있으면서 개발의 높은 그 가치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이 지나가서 훨씬 더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대표적인 곳이 어딘가냐면 용산권이란 말이에요. 용산권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한양도, 그러니까 서울의 구도심 있잖아요. 예. 그 종로구나 중구 일대 구도심, 그러니까 서울의 구도심. 이곳이 개발의 가치가 높으면서 아직 시세 반영 덜 돼서 앞으로 10년 뒤에 많은 차익을 그 어떤 곳보다도 확실하게 이뤄낼 곳이니까 이렇게 좀 더 어차피 내가 갈아탈 거라면은 좀 더 높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을 먼저 본 이후에 그 다음에 영등포를 봐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광주에서 얻는 수익이 굳이 나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차익을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갈아타는 게 맞고 차익을 크게 얻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 물론 수요의 안정적인 건 당연히 기반이 돼야겠지만 어쨌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호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그럼 부동산에서 가장 호재라는 건 개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개발의 사이즈가 훨씬 더 큰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는 것이 즉 용산권이나 뭐 구도심권, 그다음에 영등포권 이렇게 가시면은 오히려 10년 뒤에 훨씬 더 많은 차익 실현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런 예. 지역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를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수익 플러스 차익으로 가도 충분한 지역들이니까요. 이렇게 갈아타기 전략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김치가 맛있으면 그건 고마운 거지만 꼭 김치가 맛있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익과 차익 중에서도 일단 메인 목적이 충족이 되면 만족하겠다라는 생각이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고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 이동주 대표님의 상담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도움 받아보세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북일에 A342 블럭 힐스테이하고 네.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65 중에서 어떤 걸 분양받는 게 네. 향후 전망이 좋은지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양 받으셔서 네. 거주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거주하다가 실거주하고 비과세 2년 되면 네. 매매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군데를 보셨으니까 진단을 도와드릴게요. 북위례 1스테이트냐 아니면 청량리 롯데캐슬 스카이냐. 대표님 둘 중에 어디를 좀 청약을 신청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서울에서 이제 핫한 곳만 지금 청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네네. 네, 일단 청약을 준비를 하고 계신 거 보니까 가점이 일단 확보가 되신 거예요. 그죠? 네네네. 네. 일단 두 곳 다 좋아요. 두 곳 다 좋고 서울에서 새로운 지역,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변화하는 곳들 중에서도 힘이 좋은 곳이잖아요. 네. 북일에 같은 경우는 강남에 있는 신도시고, 네. 지금 롯데 그 청량리 그 65층 그 4구역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곳은 또 청량리의 광역 거점으로서 충분히 가치를 하는 곳에 60층 이상의 랜드마크가 될 곳이고, 그죠? 네. 무엇보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네. 어떤 걸 분양을 받아도 일단 나는 차익 실현은 무조건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봐야겠죠. 네. 분양가 대비 내가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첫 번째 봐야 될 것이고 네. 내가 분양받은 이후에 10년, 최소 5년, 좀 길게는 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어느 네. 지역이 더 가격 탄력성이 좋게, 그러니까 한 번씩 네. 가격 탄력성이 움직여줄 때
누가 더 네. 크게 띰뛰기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네. 자, 두 곳을 알아보셨으니까 분양가를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네. 청량리 얼마예요? 청량리 2,400에서 2,600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자, 청량리 2,400에서 2,600. 2,600. 북이래요. 북일에는 1,850에서 1,900? 여기가 맞아요. 1,800에서 한 1,900 정도 될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시세를 똑같은 30평대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똑같은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시세가 어떨 거라고 생각을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 형성돼 있는 거 보면 알잖아요. 네. 그러면 청량리의 대표적인 거는 전농 뉴타운이 있을 거고, 그죠? 네. 북일의 대표적인 거는 위례 신도시 현재 입주한 단지가 있을 거고, 네. 두 단지의 가격이 지금 어때요? 똑같은 30평대 봤을 때 네. 가격이 비슷해요. 네. 그 가격은 비슷한데 분양가는 네. 북일에가 훨씬 낮죠. 네네. 그럼 나한테 어떤 게 유리한 거예요? 가격에서는 북일에가 유리하죠. 당연히 가격이 낮은 거를 분양받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차익은 더 큰 거잖아요. 아, 그런데 자, 지역적 그리고 이제 지역적 특성. 네. 자, 이 청량리 여기 4구역은 청량리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청량리라는 특성과 북일에는 강남에 있는 신도시예요. 네. 그러면 다 띄워보자고요. 청량리 그냥 도심으로 가자고요. 네. 청량리 띄고 도심 놓고 신도시 띄고 강남 놓고 네. 도심과 강남의 주거지가 싸움을 해요. 네. 다 가격 탄력성이 어디가 더 먼저예요? 자, 서울에서 어느 시장이 움직이면 어디가 따라 움직이는 거죠? 강남이 움직이는? 자, 그러면 지역적 특성이 강남이 훨씬 큰 거잖아요.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분양받고 나서 또 1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한 사이클을 보자고요. 네. 10년이라는 큰 시간이 흘렀을 때 탄력성으로 봤을 때는 강남이 훨씬 더 유리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출발점 있죠? 네. 출발점은 똑같아요. 출발점은 똑같지만 작은 차이가 시간이 흐르고 났을 때 그 간극을 훨씬 더 벌어지는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1도의 차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거를 여실히 아마 지금 느낄 수 있는 곳이 두 곳일 거예요. 여기 네. 청량리도 좋고 위에도 좋은 건 분명하지만 어쨌건 나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것은 뭐냐면 분양가를 조금 더 싸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공공성을 더 가지고 있는 곳. 그러면서 지역적으로 조금 더 나한테 훨씬 더 유리하고 큰 힘을 줄 수 있는 곳, 강남. 결국 네. 선택지는 강남이 우선시가 먼저가 돼야겠죠. 네. 자, 이렇게 결론 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인풋 대비 아웃풋을 크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데다가 입지적인 이점까지 있는 곳에 손을 들어주셨으니까 매수에 있어서 찬성 의견 참고해 보시고요. 026676-0321번 전화로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만나보고 있지만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고민 남겨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신 사연들 만나보고 체크해 볼게요. 네,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주제가 있죠.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전략입니다. 이에 관한 질문도 올라와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동작구에 관련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있네요. 동작구 장승배기 역의 상도 스타리움 26평 분양권 매수해도 괜찮을지 궁금하고요. 또 동작구에 보유하고 있는 상도동 건영 아파트 33평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어떤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분양권을 매수하려고 하는 것은 새롭게 신규로 구입하는 거니까 당연히 조금 이제 프리미엄 얼마를 붙었는지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지만은 어쨌건 만약에 지금 현재 건영 아파트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갈아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은 이걸 생각하셔야죠. 내가 파는 거를 비싸게 팔고 사는 거를 싸게 산다? 이거는 동시에는 이루어지기가 정말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10 중에 하나 정도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도동의 건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격 상승이 상당히 높았단 말이죠. 입주한 지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주변에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 또 인근 지역의 뉴타운 조성, 이로 인한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변화, 이러한 지역적으로 상당히 주거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영을 파는 시기로는 지금 상당히 좋은 시기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내가 이걸 파는 순간 항상 부동산을 매입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분양권인 상태는 아직 입주를 안 한 거잖아요. 분양권인 상태에서 내가 주는 프리미엄은 일단 입주한 이후의 프리미엄 내가 가져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갈아타는 전략이라면 지금 처분하고 지금 갈아타시는 게 맞고 만약에 내가 시간의 텀을 조금 두고
진입을 하겠다 그러면 일단 건영의 매도 타이밍은 지금 좋습니다.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 있을 때니까. 그런데 매수 타이밍으로서는 조금 설 이후까지는 조금 지켜본 이후에 조금 더 조정을 받은 이후에 진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분양권 매수는 조금 기다렸다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이 투자 전략에 관한 질문도 올라와 있어 소개해 드릴게요. 대표님, 현재 아파트 다주택자입니다. 정책과 세법이 계속 바뀌어서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것과 상관없이 좀 미래 가치가 괜찮은 5천억에서 1억 사이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괜찮은 부동산 투자처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세법이 강화되고 중과를 하고 이런 건 전제는 뭐냐면요, 양도소득세. 내가 양도를 해서 소득을 얻었으니까 세금 거둘 건데 다주택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주택 하시니까 세금 조금 더 얻을게요. 이 소리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정말 이걸 투자의 대상으로 삼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내라는 세금 내면서 수익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규제가 강해지고 조금 시장이 복잡해지기 시작할 때는 분산해서 조그맣게 가시는 것이 유리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세율 구조는 7단계 누진 과세거든요. 그럼 세율의 과표의 구간이 낮아질수록 중간을 맞더라도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충분한 세금을 내고도 충분한 이익 실현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러한 정책들, 특히 세부관들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5천에서 1억 정도의 투자를 해서 내가 투자 금액 대비 100% 수익을 얻고 이 100% 수익 중에서 그냥 50% 세금 내겠다. 이 전략 구사하시는데 대신에 기간을 5년으로 잡으면 세금 내고도 연 10%, 만약에 10년으로 잡으면 세금 내고도 연 5%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이런 지역을 가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가면 되는 거냐? 그만큼 앞서도 제가 시청자분한테 상담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적으로 힘이 좋은 곳, 그 힘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개발된다는 것이 아니고 나를 포함한 주변이 개발되는 것이고 그 개발의 크기가 좀 더 광역적일수록 힘이 훨씬 더 커지겠죠. 이런 지역들은 누가 알려주고 있냐면 서울시에서요.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몇 년 전부터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다 알려주고 있거든요. 단지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뿐이죠.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신다면 보유하고 가신 자금 가지고 세금을 내면서도 알토란 같은 수익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법과 정책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걸 두려워하기보다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현명한 방법을 찾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픈 채팅방 고민 상담 도와드렸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바뀌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오픈 채팅방에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 많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이 관심을 가지고 잘 대비해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대비해보실 수 있도록 이번 주 세미나 이와 관련된 주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뀌는 정책, 바뀌는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금요일 오후 2시에 이동주 대표님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대표님 이번 주에 어떤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주실 건가요? 네, 아주 기재부에서 새 선물을 아주 제대로 줬죠. 정책을 세법 시행령 새로운 개정안을 내놔서 네. 현재 입법 예고 기간이 이제 들어갔고요. 이달 29일까지가 입법 예고 기간이고 다음 달 초에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2월 중순 이후에 이제 시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중간에 또 협의 사항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또 잘 이용하시면은 오히려 상당히 기회겠네. 오히려 어떠한 제약에 안 묶이고 속 시원한 투자도 할 수 있겠네. 이러한 방법도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하시면 가능한 것인지 내일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알짜 정보들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세한 세미나 소식은 화면으로 안내 드릴게요.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에서 준비한 무료 강연 소식입니다. 바뀌는 정책, 바뀌는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합정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1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고요. 함께하고 계시는 이동주 대표 만나보실 수 있는 무료 강연 026676-0321번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동주 대표의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026676-0321번 전화 활짝 열어놨습니다. 전화 주시면 방송 중에 전화 연결 상담 모든 분들 도와드리지는 못하지만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동주 대표님이 생방송 중에 접수된 모든 사연들 다 체크하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고민 가지고 네. 계신가요? 아, 네. 지금 이동주 스님한테 좀 상의 좀 하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네, 어떤 부동산 네. 궁금하세요? 아, 제가 행당동 대림 아파트 25평이나 네. 또 아니면은 사당동에 있는 우성 2단지 25평짜리 둘 중에 네. 아들이 이제 2년 후에 가서 거주할 건데 결혼하면은 뭐 둘 중에서 하나 하고 하나는 이제 청파동에 빌라 조그만 걸 하나 차라리 그쪽에서 살까 하고 세 개 중에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와, 어머님 멋진 어머님이시네요. 아들을 위해서 이제 매수를 고려 중이세요. 사당 우성 2단지 행당 대림 아파트 그리고 혹은 네. 청파동의 빌라 셋 중에 네. 어느 것을 매수를 하면 좋을런지 대표님 거주 목적도 네. 있으시고요. 셋 중에 어디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일단 그 아드님 거주 목적이신 거예요? 예, 이제 아들이 37세니까 네. 한 2, 3년 후에는 이제 결혼해서 좀 나가고 하려고요. 먼저 일단 그 아파트 단지 2개를 보셨고 네, 청파동의 다세대를 보셨잖아요. 네네네. 청파동의 다세대는 아드님이 거주하시긴 조금 불편할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청파동은 이제 용산의 한 곳이잖아요. 네네. 이곳은 이제 아드님의 거주 목적에 맞는다기보다는 예. 그 금액을 좀 최소화해서 용산의 미래 가치를 선점하는 투자의 개념으로 가져가시는 거고요. 네. 행당 대림이나 우성 2단지 두 곳 중에 한 곳을 네네. 비교해서 구입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지역 대 지역이 지금 붙은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그죠? 단지 대 단지도 있지만 그래서 예.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지 이제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자, 일단 한 곳은 성동구고 한 곳은 동작구예요. 네네. 그러면 제가 막 보니까 입지적으로 행당 대림은 바로 지하철역 앞에 있고 네. 사당 우성 2단지도 보면은 그 거기도 역세권이잖아요. 그죠? 예, 그 뒤쪽으로 이렇게 아파트 단지고 또 두 곳 다 약간 구릉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좀 비슷해요. 근데 예. 차이가 뭐냐면 입주 연도는 조금 차이가 날 거예요. 그죠? 예. 입주 연도가 아마 행당 하나는 대림이 2000년도, 2000년도인가 그럴 것 같고 네. 하나는 93년도. 하나가 93년도인가 그러죠? 예. 예, 그럼 입주 연도가 좀 차이 나고. 그럼 네. 사실은 뭐 입지도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 갖는 입지의 특성은 비슷비슷하고 단지도 네. 대단지고 단지 차이 나는 건 입주 연도. 그러면 우리가 입주 연도 갖고 사실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뭘 보시는 거냐면 내가 입지한 아파트에서 갈 수 있는 곳들. 즉 서울의 주요 중심지와 갈 수 있는 곳 중에 어디가 조금 더 잘 갈 수 있는지. 그러면 성동구는 도심, 용산, 강남을 대표적으로 좋은 접근성이 좋은 곳이에요. 그죠? 네네. 그 동작은 강남, 길 건너 용산. 물론 도심도 접근성 좋긴 하지만 성동보다는 조금 불리하고.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접근성이 조금 우세한 건 성동구가 조금 우세하네요. 그죠?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 지역적으로 우리가 가격대라는 게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가격대를 판단을 하냐면 성동구의 평균 가격, 3.3제곱미터당 평균 가격, 동작구의 평균 가격 이걸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예. 성동구의 평균 가격이 한 2,800대 정도 해요. 네네. 동작구가 한 2,400대 정도 하고요. 예. 왜 평당 400만 원이 왜 차이 날까요? 그게 입지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역의 입지적 차이에서. 그러면 나중에 가격이 오를 때도 평당 단가가 높은 곳이 상승률이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사당 우성과 행당 대림의 개발 호재. 어차피 두 곳이 다 재건축은 안 돼요. 힘들어요. 예. 그런데 일단 행당 대림은 리모델링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럼 리모델링 새 아파트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조금. 그러니까 굳이 이걸 꼭 격차를 찾으자면 조금 우세한 거는 성동구에 있는 행당 대림이 조금 더 우세하다. 물론 가격대가 조금 더 틀릴 거예요. 예, 조금 비싸요. 예, 그래도 그거를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드님의 미래를 확실하게 내가 담보해주겠다 그렇다면 지금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더 비싸질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네, 이렇게 성동구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 내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서울시에서도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이 된 곳은 단기간에 가격이 많이 올라줬잖아요.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어머님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예, 장이 7구요. 네. 아이 꿈에서 많이 봤는데 조합원인데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향후 전망이 어디론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입주 예정이네요. 조합원이신데 향후 전망 어떨런지 장위 7구역으로 가볼까요? 대표님 꿈에서 마이크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1년만 더 있으면 입주하시겠네요. 예, 예. 네, 한 2020년 지금 12월 예정돼 있는 걸로 보니까 조금 더 길게 기다리긴 하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축하드립니다. 예. 이 지역 뭐가 궁금하신 거예요? 이거 입주하시려고 어차피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 입주하려고 네. 조합원인가 분양은 신청했는데요. 네. 앞으로 예. 얼마 전망이 어디론가 싶어서요. 올해 자, 살아도 되고 네. 내나. 결론 내드릴게요. 2020년에 입주하잖아요. 예, 입주하고도 한 5년 이상 더 가져가도 충분합니다. 예, 왜 예,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예, 네. 여기가 뉴타운이잖아요. 예, 뉴타운 물론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다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1만 세대 정도의 새로운 주거 타운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변 지역, 지역의 호재를 조금 보자면 뭐 광운대 역세권도 민자 사업이긴 하지만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그 가장 관심 있고 크게 지역적으로 호재가 작용할 게 뭐냐면 동부성 경전철이에요. 네네. 장이 7구역에서 지금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교통이죠. 교통이잖아요. 네. 근데 이 동북선이 상계역부터 이렇게 쭉 나가고 서울 도심을 향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제일 불편한 게 한 번에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물론 버스 말고 이건 지하철이니까 조그만 지하철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이 7구역의 입지는 그러니까 7구역의 가치는 지금 입주할 때가 아니고 입주한 이후에 또 얘가 7구역 입주하고 나면은 아래쪽에 이 돌고지 6호선 있는 쪽에 보면 6구역하고 4구역도 또 진행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이빨 빠져 있는 3구역 예, 요것도 또 이제 재개발 지금 막 또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큰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되면서 이곳에 역세권 개발한다라는 거는 그곳의 업무지구도 조금 조성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네, 업무타운도 초과적으로 조성되고 무엇보다 네. 지역에서 가장 지금 필요한 시설인 그 철도망도 확보가 되고 그러면은 이런 삼박자 비록 규모는 조그마지만 작은 규모의 업무타운도 확보하고 있고 교통망도 확보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대규모 그 자연환경, 그러니까 꿈의 숲, 공원, 대형 네. 공원 확보하고 있고 주거지에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입주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요. 네, 그죠? 막 공사판이고 아직 뭐 마무리 공사하고 있고 어수선하잖아요. 네, 이게 다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치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보다 입주한 이후에도 한 5년 정도까지 충분히 보유하시고 그때 가서 이거 팔지 말지 그때 가서 고민하시면 돼요. 예, 예.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분양권 상태인데 입주 후에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뭐 교통 호재도 그렇고요, 공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업무 타운도 그렇고 에너지를 모으는 중인 것 같아요. 에너지 충전될 때까지 어머니 보유 의견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그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네, 희망 아파트라고 해서 철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2011년에 아마 이제 주택 조합을 설립해서 네, 재개발했다가 이제 안 됐다가 이제 다시 해서 작년에 이제 인가가 났어요. 네, 이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가져가야 할지 네. 아니면 뭐 이제 지금 정리하는 게 나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거주는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예, 투자했습니다. 몇 평형대 보유 중이세요? 지금 이제 14평, 15평형대 보유하고 있고요. 49제곱미터. 알겠습니다. 이제 좀 개발이 이제 막 시작해서 그 안 되는 동안 마음을 조금 아프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마음고생 많으셨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진단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건 그 순수 투자 목적이시네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유하신 지 오래되셨다고 그러셨나요? 2011년부터 지금 2011년부터요? 2011년에 구매를 했어요. 네, 오래 기다리셨네요. 예, 여기가 높은 가격에 여기가 무슨 마을인데 이게 다봉마을인가? 다봉마을입니다. 그죠? 예. 네, 맞아요. 그때 그 재개발이잖아요, 이곳이요. 예, 예. 예. 간석초 주변에서 재개발 구역이었던 것 같고 네. 일단 지역적으로는 구월동이잖아요. 네, 네. 일단 내가 이걸 팔지 말지는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는 게 가장 빨라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분석하면 되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요. 네. 예. 자, 이렇게 간석초등학교 주변에 다봉마을 재개발. 위에 여기가 여기도 재개발 구역일 텐데요. 예, 거기도 뒤에 제가 버렸는데 아직 예,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역 지정 받았고 네. 그리고 그 옆에 이 상인천 초등학교 여기도 지금 사업 시행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여기도 지금 사업 시행가 받았죠.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보유하고 계신데 모르세요? 거기 제가 아파트 지역만 알고요. 아파트 지역만 알고. 예. 자, 이거 사업 시행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6분운성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7분운성까지 넘었다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 뭐냐면 내가 개발지에 개발되는 곳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가장 좋은 거는 개발이 완성됐을 때예요. 네. 완성됐을 때 그 이익은 가장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도 지금 구월동에서 기존 입주 아파트 단지들이 인천이 남동구에서는 이 지역이 가장 아파트 값이 비싼 곳이에요. 평당 단가도 가장 좋은 곳이고. 근데 얘네들이 네. 지금 입주한 지 이제 거의 다 10년 차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얘가 재개발되고 위에 재개발되고 옆에 재개발되고 그러면 새롭게 이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들이 이 지역 내에선 또 새 아파트로서 지역을 선도해 나가는 단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당연히 얘들은 뭐냐면 지금을 볼 게 아니고 내가 변화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기존 입주 아파트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대비를 해서 기존 입주 아파트보다 너무 비싸 버리면 내가 이거 네. 무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10년이라는 간극, 특히나 얘가 새 아파트가 될 때는 15년의 간극이 생길 거란 말이죠. 네. 당연히 얘들이 더 비싼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왕이면 2011년도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계셨으니까 완성된 작품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완성된 작품을 보시고 나서 어차피 투자용으로 갖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 조정대상 구역도 아니고 네. 이거 처분하시게 되면 양도세 일반 과세를 그냥 처분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개발지에서의 가장 좋은 수익을 얻는 사람은 그 개발되는 목적물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다. 이거를 딱 틀에 박아 놓으세요. 네. 그렇게 하신 이후에 그걸 처분하시면 가장 알토란 같은 수익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네.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좀 인내심을 가지고 보유를 하시면 기다림의 열매를 이제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보유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유 의견 정리하면서 오늘 방송 중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계속해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지역들 집중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정보통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 부동산 투자 전문 김연아 팀장입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통에서 소개해드릴 지역은 도심에 위치해 있는 중구 신당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3호선, 그리고 4호선, 5호선,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특히 2호선과 4호선, 5호선 같은 경우에는 도심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노선입니다. 그만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매우 풍부한 곳입니다. 또한 동대문 상권과의 접근성 또한 좋은 곳이기 때문에 지역 내 기본 수요도 확보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곳은 수요층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동대문 상권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약 15만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 하루 유동 인구가 무려 100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구가 집중이 되는 곳이고 상인들의 수요 또한 굉장히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수요층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지역의 개발 호재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지역은 항상 입지규제 최소지구 1순위 지역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지역이면서 역세권 고밀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초고층 빌딩 숲으로 바뀔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가치 상승이 크게 예상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 상권이 글로벌 상권으로 탈바꿈되고 있는 곳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그리고 미 공병단 훈련소 부지 등 노후된 도심시설의 이전이 확정되어 첨단 업무단지로 변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개발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연결해서 강북 최대 업무 중심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개발로 인한 가치 상승의 수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후된 도심 재생이 진행 중인 곳 현재 그리고 저평가 미개발된 지역이 개발되는 곳으로 이에 따른 충분한 차익 실현이 가능한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 포인트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는 도심권의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향후 황금성 또한 우수한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도심의 최대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좋고 상업 지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안정적 수요를 기반으로 투자자가 안전한 투자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는 서울 최대 중심 권역으로서 도심 개발의 중심, 도심 역세권 개발 가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가치 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도심 최대 업무타운에 매우 우수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의한 도심 개발 역세권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부동산 가치 상승에 있어서 필수 요소인 입지적 장점 그리고 직주 근접, 개발이라는 3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곳이고요. 이곳은 바로 도심권입니다.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개발 꼭 해야 하는 곳이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당동에 대한 지역 분석 살펴봤습니다. 이제 신당동 지역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면서 그렇다면 신당동에서 부동산을 매수를 할 때 뭐 물건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점을 유의해 봐야 될런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좀 투자 유의사항을 짚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물론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텐데요.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곳이 예를 들어서 현재 개발이 되는 곳도 있어요. 개발 진행 중인 곳도 있거든요. 네. 그런 곳이 아닌 일반적으로서 내가 개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을 만약에 내가 진입을 해서 매물을 구하겠다 그렇다라 그 전제로 얘기를 드린다라면은 지금 당장 구역 지정이 돼서 개발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나는 투자 금액을 최소화할수록 유리한 거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면 투자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래됐고 낡은 거를 사는 것보다는 비교적 새 거이면서 조금 더 수요자들이 많으니까 임차인들이 여기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즉 장기간에 걸쳐서도 임대가 하락을 임대가를 걱정 안 해도 되는 이러한 매물들을 접근을 하신다라면은요, 그 어떤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정말 작은 금액을 들여서 알토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중구 신당동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이 신당동은 도심 최대 업무단지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업무단지가 도심 상업지가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신당동은 반드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부동산 투자자 여러분들이라면 꼭 관심 가지셔야 하는 지역 중에 한 곳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당동에 대한 투자 전략 짚어드리면서 이동주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